서은수 씨, 집안이 어떻게 되시죠? 회의실. 김정환 회장님이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화신그룹의 분기별 임원회의였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채소 장사하시고 아버지는 거리 청소하십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박민준 부사장은 배를 잡고 웃었고 마케팅팀 이수진 팀장은 입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인사팀 최상민 이사님만이 미간을 찌푸리며 이런 조롱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환 회장님도 웃었지만 이내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훌륭하군. 흑수저 출신이라니 대단해.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 같은 배경으로 전략기획팀 과장 자리까지 오른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공 스토리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석 달 뒤에 열릴 가족 동반 워크숍이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화신그룹 전체에서 제 출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을 직접 보고 제가 말한 채소 장사와 거리 청소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덤덤하게 미소 지으며 제 앞에 놓인 전략 보고서를 넘길 뿐이었습니다. 화신그룹에 입사한 첫날, 저는 이곳이 출신 배경을 따지는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몇몇 신입사원들이 집안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방시연이라는 동기는 아버지가 어느 투자회사의 파트너라고 했고, 전유빈이라는 남자 동기는 어머니가 정부 부처에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떠들었고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은수 씨는요?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방시연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게 물었습니다. 평범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말해봐요. 그녀는 상냥하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채소 장사하시고 아버지는 거리 청소하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시연의 미소는 어색해졌고 전유빈은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 층수만 쳐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몇몇은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진 파급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게 어떤 평판을 가져다 줄지도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물론 전부 다 사실인 건 아니었지만요. 전략기획팀은 화신그룹의 핵심 부서로 김정환 회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이전 회사에서의 3년간의 뛰어난 실적과 면접 때 제출해서 회장님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시장 분석 보고서 덕분이었습니다. 부서는 저를 포함해 총 8명, 저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최소 5년 이상 이곳에서 일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팀장님 성함은 한서연. 40대 초반에 영리하고 유능한 분으로 부하 직원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첫 부서 회의에서 한 팀장님은 각자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간단히 이름과 경력을 말했습니다. 가족 배경은요? 한 팀장님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물론 중요하죠. 한 팀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해요. 서로의 배경을 아는 건 팀워크에 도움이 되죠. 어머니는 채소 장사하시고 아버지는 거리 청소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또다시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채소 장사꾼과 환경미 화원의 딸이 어떻게 전략기획팀에 들어왔지? 제 옆자리에 앉은 강태우 대리만은 예외였습니다. 그는 부서에서 가장 젊은 대리로 29살, 해외 유학파 석사 출신에 집안이 남쪽에서 큰 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눈빛에 탐색하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후 저는 빠르게 화신그룹의 업무 리듬에 적응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업무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강태우 대리와 함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시장 분석에 관한 프로젝트였죠. 우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 강태우 대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무슨 뜻이죠? 아니, 은수 씨의 사고방식이나 교육 배경 같은 것들이요. 평범한 가정에서 키워낸 사람 같지가 않아서요. 강태우 대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학부도 명문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려면 상당한 투자가 필요했을 텐데요. 장학금 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컴퓨터 화면만 쳐다봤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장학금으로요? 강태우 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 전체가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만 잘 해내면 되니까요. 석 달 뒤, 저는 분기 회의에서 그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꼬박 한 달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상세한 데이터와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몇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담았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진지하게 들었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 서은수 과장의 보고서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 이번에 전략기획팀이 아주 잘했군. 회의가 끝나고 한서연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서 과장을 아주 좋게 봤어. 앞으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충고 하나 하지. 화신그룹은 아주 복잡한 곳이야. 능력만으로는 부족해. 알고 있습니다. 뭘 안다는 거지? 한 팀장님이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회의에서 자네 집안 배경을 물었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에 대해 뒷조사한 사람이 있었어. 배경이 미스터리한데 뭔가 숨겨진 신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야. 한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자네가 진짜 흑수저 출신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속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하셨겠네요. 그래, 확인했지. 한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안에 대해 물어봐.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채소 장사하고 아빠는 거리 청소한다고 했지. 하하하. 나 채소 장사하는 거 맞잖아. 유기농 채소만 팔아서 그렇지. 고객들이 다 고급 레스토랑이랑 VVIP들이고 내 아빠도 거리 청소하는 거 맞고 자기 회사에서 관리하는 그 번화가 몇 군데만 청소해서 그렇지. 어머니는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꼭 그렇게 말장난하는 걸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아는 게 싫어서요. 여기 사람들은 너무 속물 같아서 진실을 알면 오히려 더 귀찮아질 거예요. 그것도 그렇네. 내가 알아서 해. 근데 내 아빠가 그러는데 좀 있으면 회사에서 가족 초청 행사가 있다며. 내가 일하는 곳 한번 구경 가고 싶어 하시던데.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가는 게 싫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제가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다. 아빠한테 말해둘게. 하지만 은수야, 이것만은 기억해. 우리는 단 한 번도 내 선택에 실망한 적 없어. 네가 조용히 지내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싶으면 그렇게 해. 우린 항상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자취방 창가에 앉아 바깥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꼬리표가 붙는 삶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집안 배경 때문에 받는 관심에 지쳤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후광이 아닌 제 능력만으로 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회사 내의 소문은 점점 더 무성해졌습니다. 제가 어느 고위 임원의 숨겨진 딸이라서 전략기획팀에 쉽게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백으로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이런 헛소문들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방시연은 심지어 제게 직접 와서 물었습니다. 서은수 씨, 정말 아무 배경 없어요? 난 아무리 봐도 당신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사람 같지가 않은데 생각이 너무 많으시네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제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당신 옷차림이나 말투, 분위기 같은 건 채소 팔고 거리 청소하는 집안에서 나온 사람 같지가 않아요. 방시연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지금 차고 있는 그 시계 바쉐롱 콘스탄틴 아니에요? 적어도 3천만 원은 할 텐데. 저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25살 생일에 엄마가 사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신분을 숨기기로 했으면 철저하게 해야지, 허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주신 선물이라 차마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인터넷에서 몇십만 원 주고 샀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시연은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반년 후 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찾아왔습니다. 화신그룹이 대형 복합 쇼핑몰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수천억 원이 걸린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이 임무를 전략기획팀에 맡겼고 한서연 팀장님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저와 강태우 대리는 핵심 멤버였죠. 우리는 2달 동안 제안서를 준비하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운영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혁신적인 운영 모델을 제안했고 팀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입찰 전날 밤, 한 팀장님은 갑자기 주요 경쟁사 중 하나가 현성그룹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현성그룹의 회장은 업계에서 유명한 상업운영 전문가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한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현성그룹은 상업부동산 운영 경험이 풍부해서 우리가 경쟁하기 어려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태우 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방안이 더 혁신적이고 시장 트렌드에 맞습니다. 하지만 현성은 인맥이 막강해. 한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쪽 회장이 이번 프로젝트 발주처 사장과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더군.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인맥이 제안서 자체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볼 만할 것 같아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안서에 지역 상생 요소를 추가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 주변에는 낡은 아파트 단지가 많고 주민들의 소비력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영 모델을 이원화해서 명품관 같은 고급 상업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지역 사회에 녹아들게 만드는 거죠. 한 팀장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제가 상세 계획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밤 10시였습니다. 제게 3시간만 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보충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입찰에서 이 제안서는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결국 화신그룹은 현성그룹을 포함한 모든 경쟁사를 물리치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수주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전략기획팀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이 직접 부서로 와서 축하해 주었고 특히 저를 칭찬했습니다. 서은수 과장, 이번에 큰 공을 세웠어. 그 지역 상생 운영 방안은 정말 훌륭했어.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은 앞다투어 제게 술을 권했습니다. 박민준 부사장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 과장, 정말 숨은 실력자였구만. 과찬이십니다. 모두 팀원들 덕분입니다. 겸손하긴 이수진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 지역에 대해 잘 알아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예전에 그 근처에 살아서 좀 잘 압니다. 이건 역시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사업체 중 하나가 바로 그 근처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뒷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 대리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집안이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는 채소 장사하시고 아버지는 거리 청소하신다고. 안 믿어요. 강태우 대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업 운영에 대한 당신의 이해도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분명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접하며 자랐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수주 후 회사에서 제 위상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저를 자주 사무실로 불러 전략 문제를 논의했고 한서연 팀장님도 저를 더욱 신임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곧 차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배경에 대한 추측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제가 김정환 회장님의 숨겨진 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느 재벌의 딸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체험 삼아 회사 생활을 하는 재벌 2세라는 말도 돌았죠. 이런 소문들은 저를 피곤하게 했지만 해명할수록 사람들은 더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인사팀 최상민 이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동반 워크숍을 기획 중입니다. 직원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회장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회사에 좀 더 인간적인 문화를 만들고 직원 가족들도 회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죠. 참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죠? 최 이사님은 의외라는 듯 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서 과장님도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가족 워크숍을 한대. 아무래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피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태평했습니다. 올 것이 온 거지. 내 아빠도 진작부터 내 회사 구경 가고 싶어 했어. 하지만은 무슨, 엄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은수야, 너는 이미 내 능력으로 실력을 증명했어. 이제는 진실을 알려줄 때도 됐어. 그리고 나랑 내 아빠가 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것도 아니잖아. 채소 팔고 거리 청소하는 거 다 정당한 직업인데 뭐가 무서워? 저는 엄마 말이 옳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가족 워크숍은 주말 경기도의 한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회사는 리조트 전체를 빌려 다양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찌감치 집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과 그 가족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방시연이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품위 있는 옷차림에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전유빈의 어머니도 오셨는데 우아한 몸짓과 품위 있는 말투를 지녔습니다. 박민준 부사장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와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바로 그때 리조트 입구에 평범한 국산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엄마가 내렸습니다. 엄마는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간단하게 하나로 묶고 손에는 천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바로 뒤따라 내렸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른 작업복에 발에는 투박한 작업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런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왜? 네가 엄마는 채소 장사하고 아빠는 거리 청소한다고 했다며? 우리는 딱 그 신분에 맞춰서 입고 온 거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 엄마 연기 실력 좋잖아. 엄마는 제 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자. 내 동료들한테 우리 소개해줘. 리조트 로비에서는 동료들이 가족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가자 즉시 시선이 쏠렸습니다. 방시연이 가장 먼저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부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은수 씨, 부모님이세요?
네, 이쪽은 저희 엄마, 이쪽은 아빠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방시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요? 방시연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채소 장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시장에서 가게 하나 해요. 20년 넘었네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방시연의 말투에는 동정심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서.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물건 떼러 가고 5시부터 팔기 시작해서 점심때까지 팔죠. 주변의 동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 담긴 미묘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한 가닥의 우월감. 그때 김정환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을 보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은수 과장의 부모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둘러 소개했습니다. 그냥 김 사장이라고 부르세요. 김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딸이 일하는 곳에 와볼 수 있어서 저희가 더 기쁩니다. 서은수 과장은 회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인재예요. 따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아닙니다. 다 제 스스로 노력한 덕분이죠. 아빠가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 도와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 제 힘으로 해낸 겁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채소 장사꾼과 환경미화원의 딸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오전 활동은 팀빌딩 게임이었고 오후에는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리조트를 산책하며 다른 동료들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엄마, 아까 연기 너무 실감났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원래 채소 장사꾼이잖아. 엄마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파는 채소가 좀 특별해서 그렇지. 아빠도 웃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거리 청소하는 거 맞고 우리 회사에서 관리하는 그 몇 개 거리만 청소해서 그렇지. 하지만 오늘 두 분 옷차림은 저는 그들의 수수한 옷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 아이디어야. 네가 흑수저 출신인 것처럼 보이길 원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맞춰주기로 한 거지.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두 분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젊었을 땐 정말 이렇게 살았어. 네, 아빠는 정말로 환경미화원이었고 나도 정말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어. 지금은 그냥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뿐이야. 저는 엄마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자수성가하셨고 오늘날의 사업을 일구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과거를 잊지 않았고 자신의 성공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단체 만찬이 있었습니다. 리조트 레스토랑은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온갖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저와 부모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방시연의 아버지 방성국 사장은 김정환 회장님과 함께 메인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아는 사이인 듯 했습니다. 전유빈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아한 말투와 강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테이블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함께 앉은 동료들은 대부분 평사원이었고 그들의 가족들도 평범한 사람들이라 제 부모님과 그럭저럭 잘 어울려 대화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메인 테이블 쪽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정환 회장님과 방성국 사장이 건배를 하며 아주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방 사장님 따님이 저희 회사에 다니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신경 써줬을 텐데요. 아닙니다.
시연이가 화신그룹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복이죠. 김 회장님께서 잘 키워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던 중 방송국 사장은 무심코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 회사가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아, 그 프로젝트요. 제가 좀 압니다. 방송국 사장이 말했습니다. 발주처 사장이 제 오랜 친구입니다. 김 회장님께서 관심 있으시면 제가 다리를 놔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거 정말 좋죠. 조만간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인맥, 자원이었습니다. 방시연은 아버지의 인맥 덕분에 제가 목숨 걸고 쟁취해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찬이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김정환 회장님이 갑자기 일어나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오늘 직원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화신그룹이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직원의 노력과 그 가족분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창업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김 회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 역시 흙수저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목수셨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제 노력과 약간의 운 덕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출신은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김 회장님의 시선이 좌중을 훑었고 마지막으로 제게 와 닿았습니다. 서은수 과장처럼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 자리까지 온 젊은이들은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저를 향한 복잡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부러움도 있었고 시큰둥함도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 떠도는 뜬소문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백으로 들어왔다느니 누구 집안 배경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들 말입니다.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모두들 기억해 주십시오. 화신그룹에서는 능력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출신이 어떻든 능력만 있다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꽤나 무겁게 다가왔고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김정환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 과장, 잠깐 얘기 좀 하지. 우리는 리조트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자네의 활약은 아주 훌륭했어. 자네를 차장으로 승진시킬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신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네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하지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네. 정말 그런 집안에서 자란 건가? 저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 부모님이 정말 채소 장사를 하고 거리 청소를 하시냐는 말이야. 김 회장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난 자네에게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져.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같지가 않아.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제 부모님은 정말 그런 일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로지 장학금과 제 노력 덕분입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었습니다. 아마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 보군. 어쨌든 자네의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니 그게 가장 중요하지. 자, 이제 가서 쉬게. 내일도 일정이 있으니. 저는 돌아서서 걸었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님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보여준 많은 것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길러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제가 집안 배경을 떠나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활동은 야외팀 빌딩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팀을 이뤄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한 팀이 되어 여러 장애물과 도전에 맞섰습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한 프로젝트에서 아빠는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빠는 빠르게 미션의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상세한 전략을 세운 뒤 저와 엄마가 협력하도록 지휘했습니다. 우리 팀은 다른 팀보다 훨씬 빠르게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옆에 있던 동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직력이 좋으신데 거리 청소만 하시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 아니세요? 아빠가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평소에 일하면서 익힌 것뿐입니다. 거리 청소도 방법과 효율이 중요하거든요. 그 대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강태호 대리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빠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 엄마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식별하는 게임이었는데 엄마는 거의 보자마자 정답을 맞췄고 각 채소의 특성, 영양가, 최적의 조리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전문가시네요. 방시연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소 장사도 학문인가 봐요. 그럼요. 제가 20년 넘게 채소를 팔았는데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엄마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엄마가 매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유기농 재배와 농업 기술에 대한 개념까지 언급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활동 중 자유 교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은 옆에서 놀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몇몇 동료의 부모님들과 아주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민생부터 경제, 교육, 사회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빠는 모든 주제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하며 독창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 동료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는데 아빠와 도시 계획 문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빠는 그 주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전문적인 관점을 제시했으며 심지어 외국의 사례까지 인용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도시 계획에 대해 어쩜 이리 잘 아십니까? 그 교수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거리 청소를 오래 하다 보니 도시도로 관리에 대해 나름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리를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자주 생각하거든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대답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저는 아빠가 도시 계획에 대해 아는 것이 단순히 환경미화원의 소견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회사 산하에는 정부의 도시계획 자문을 제공하는 도시관리 컨설팅 부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막힘없이 이야기하는 아빠를 보며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빠가 정말로 실력을 갖춘 분이라는 점이었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곧 정체가 탄로날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태호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 그들이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가려 했지만 엄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걱정 마. 네 아빠는 알아서 잘하실 거야.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호 대리가 무언가 묻는 듯했고 아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강태호 대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빠에게 무언가 보여주었습니다. 아빠는 휴대폰을 보더니 웃으며 몇 마디 했습니다. 강태호 대리의 표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몇 마디 하고 두 사람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은수 씨, 강태호 대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원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강태우 대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현성그룹 서원철 회장님 맞으시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검색해봤습니다. 서원철, 남성, 58세, 현성그룹 창업자 겸 회장. 강태우 대리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아빠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어머님이 말씀하신 채소 장사는 현성그룹 산하의 유기농 식품 회사를 말하는 거였군요. 강태우 대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리 청소는 현성도시 관리 서비스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우 대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장난이었네요. 저는 제 집안 배경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후광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강태우 대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에 현성그룹과 그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고 있어요. 당신 신분이 밝혀지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신그룹과 현성그룹이 경쟁 관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경쟁 관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화신그룹에서 일하는 것과 제 집안 배경은 무관합니다. 저는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고 직위를 이용해 현성그룹을 도운 적도 없습니다. 당신은 믿지만 다른 사람들도 믿을까요? 강태우 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태우 대리의 말이 옳았습니다. 일단 제 신분이 드러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화신그룹과 현성그룹의 경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현성그룹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제 의도를 의심할 것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제가 화신그룹에서 제안했던 많은 것들이 현성그룹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가 고의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오도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100마디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강태우 대리를 찾아갔습니다. 비밀로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태우 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큰일이라 회사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김 회장님께 말씀하신다면 저는 바로 사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합니다. 강태우 대리는 저를 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데요? 김 회장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적절한 시기예요. 적절한 시기가 언젠데요? 그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가 완전히 확정된 후에요. 그때는 모든 것이 결정된 후라 제가 고백해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강태우 대리는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도 고백하지 않으면 저는 회장님께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워크숍이 끝나고 회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태우 대리는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 신중해졌고 업무에서도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에 변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발주처가 갑자기 시장 환경이 변했다는 이유로 운영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며 제안서를 재평가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한서연 팀장님은 우리를 소집해 이 변화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현성그룹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안서를 뒤집으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 상생 운영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실제 운영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완전 헛소리입니다. 강태우 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제안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그 말에 흔들린 것 같습니다. 한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세한 실현 가능성 보고서를 준비해서 이 의혹에 대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우 대리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현성그룹이
왜 이러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짐작이 갔습니다. 아빠는 제 독립을 지지하시지만 그분도 자신의 사업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현성그룹과 화신그룹의 경쟁은 저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 하나만 할게요. 강태우 대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어요? 현성그룹이 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제안서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지.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 관계를 이용해서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여쭤볼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왜 우리 제안서에 의문을 제기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제안한 거라는 거 아시면서 왜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부정하게 만드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수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나는 내 독립을 지지하지만 나에게도 내 책임이 있어. 현성그룹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고 나는 그들을 책임져야 해.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하시면 제 노력을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을 시험하는 거지. 아빠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내 제안서가 정말로 훌륭하다면 어떤 의문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해. 내 아버지의 의문조차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수야, 내 능력으로 바로 서고 싶어 하는 거 아주 좋아.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온실 속에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비바람 속에서 단련되는 거란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압박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압박보다 훨씬 작은 거야. 이 정도 압박도 견디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도전에 어떻게 맞서겠니? 전화를 끊고 저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말이 옳았습니다. 저는 계속 제 능력으로 저를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비교적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실현 가능성 보고서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제 제안서를 다시 검토하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찾아낸 뒤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현장 조사를 나가 주변 주민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실제 요구를 파악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다른 유사 프로젝트의 성공 경험과 실패 교훈을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업계 전문가를 찾아가 제 제안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제안서에도 실제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 편의시설의 가격 책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고급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상세한 운영 지침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했고 10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실현 가능성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한서연 팀장님께 제출했을 때 그분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걸 혼자서 다 완성했다고? 네. 한 팀장님은 보고서를 꼼꼼히 넘겨보았고 볼수록 더욱 놀랐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말 상세하군. 원래 제안서보다 훨씬 완벽해.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저는 그저 모든 의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았을 뿐입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 팀장님은 저를 보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서은수 과장, 내가 자네를 얕봤어. 김정환 회장님은 제 보고서를 본 후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주 훌륭해. 모든 의문에 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안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어. 내일 이 보고서를 가지고 직접 발주처를 만나러 가겠다. 회의가 끝나고 김 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 과장, 자네 보고서는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 어떻게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생각해낸 거지? 현장 조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은 모두 실제 요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김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성실하군.
하지만 역시 묻고 싶네. 자네, 정말 아무 배경도 없는 건가? 저는 그를 보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김정환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해보게. 제 아버지는 현성그룹의 서원철 회장입니다. 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채소 장사는 현성그룹 산하의 유기농 식품회사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리 청소는 현성도시관리 서비스 회사를 의미합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자네가 평범한 집안 출신일 리가 없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랫동안 숨겨왔습니다. 만약 제가 화신그룹에 계속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사직하겠습니다. 왜 사직을 해? 김 회장님이 반문했습니다. 자네가 신분을 숨긴 건 자신의 능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였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나? 저는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회사에 해가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회사에 엄청난 가치를 창출했지.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현성그룹은 저희 경쟁사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김 회장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사업상의 경쟁은 경쟁일 뿐이야. 나는 자네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자네가 독립적으로 성장하려는 선택을 존중해. 자네 아버지 일은 그분 사정이고 자네와는 상관없어.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어. 이건 자네가 얻어낸 거야. 김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내일 내가 발주처를 만나러 갈 때 자네도 같이 가게. 그리고 내가 발주처에게 이 제안서가 현성그룹 회장의 딸이 제안한 것이라고 말할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자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게 하려는 거야. 김 회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딸이라도 경쟁사의 입장에 서서 당당하게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다음 날 저는 김정환 회장님을 따라 발주처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발주처의 고위 임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은 회의실 반대편에 바로 제 아빠와 현성그룹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이 제 신분을 소개하자 발주처 사장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 회장님 따님이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화신그룹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며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양측은 제안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현성그룹 팀은 많은 의문을 제기했지만 저는 상세한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토론은 꼬박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발주처 사장이 말했습니다. 두 제안서 모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3일 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빠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은수야, 아빠,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저는 화신그룹의 직원이지 아빠 딸이 아닙니다. 아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공정하게 경쟁하자. 회의실을 나서려던 순간 등 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야, 결과가 어떻든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우 대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빨리 회사로 돌아오세요. 큰일 났어요. 회장님 사무실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과장님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김정환 회장님은 저를 믿는다고 했는데 저는 김 회장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역시 전화를 받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는 눈빛에 처음으로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을 때 정장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전략기획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우 대리가 초조하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답니다. 과장님이 직위를 이용해서 현성그룹의 화신그룹의 사업 기밀을 유출했다고 강태우 대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회사 법무팀과 감사팀 사람들이에요. 과장님의 모든 업무 기록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제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누가 제보했을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김정환 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서 과장, 나 좀 따라와.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김 회장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자네가 그 복합 쇼핑몰 제안서를 준비할 때 여러 차례 현성그룹 사람들을 만나 제안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고 하더군. 사실인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를 포함해서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 현성그룹이 우리 제안서에 대해 제기한 의문들은 거의 모두 제안서의 핵심을 찌르는 것들이었어. 누군가 미리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현성그룹의 의문이 정확했던 건 그들이 실제로 제안서의 약점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유출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분석해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연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제보 내용에는 자네가 가족 워크숍 때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한 적이 있다고도 언급되어 있더군. 저는 그날 리조트에서 아빠와 몇 마디 나눴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업무가 아닌 제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제 죄의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조사에 협조하며 모든 업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제 컴퓨터는 검사를 받았고 통화 기록과 이메일은 하나하나 검토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곧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상황이 진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내의 소문은 이전보다 더욱 거세졌습니다. 제가 교묘한 수법을 써서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거라는 사람도 있었고, 김 회장님이 저를 비호해서 조사가 형식적으로 끝났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시연은 탕비실에서 저와 마주쳤을 때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은수 씨, 이제 만족해요? 모두가 당신이 현성그룹 회장 딸이라는 거 알게 됐잖아요. 이제 더는 연기 안 해도 되겠네요. 저는 연기한 적 없습니다. 그저 집안 배경이 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원치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영향이에요. 방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알아요? 당신 때문에 지금 회사 전체가 뒤숭숭해요. 모두들 자기 업무가 감시당할까봐, 자기 아이디어가 유출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요.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서연 팀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 과장, 얘기 좀 합시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는 없었지만 회사 여론이 자네에게 아주 불리해. 김 회장님께서는 자네가 당분간 휴가를 내고 이 소동이 잠잠해지면 돌아오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저보고 나가라는 뜻인가요? 나가는 게 아니라 잠시 피하라는 거야. 한 팀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해줘.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회사의 안정이 최우선이야.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 발주처에서 며칠 더 고민하겠다고 했어. 하지만 내 생각엔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 왜요? 자네 신분이 드러났으니까. 한 팀장님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발주처는 지금 우리 제안서에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자네와 자네 아버지가 꾸민 판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을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제가 뭘 하든 다 잘못된 거였네요.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기가 좋지 않았을 뿐이야. 이 일이 지나가면 다들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것은 다시 되찾기 어렵다는 것을. 신뢰처럼 말입니다. 저는 소위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강태우 대리가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의 최신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발주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소식에 따르면 현성그룹이 새로운 제안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해요. 아빠의 제안서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강태우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님께서 아주 초조해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젝트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태우 씨,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압니다. 당신은 이 프로젝트에 모든 걸 쏟아부었잖아요. 마지막 결과는 봐야죠. 하지만 회사가 더 이상 저를 믿지 않아요. 그럼 다시 믿게 만드세요.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가 떠나고 저는 창가에 혼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수야, 인생은 채소 장사와 같아. 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 자리를 찾는 법을 배워야 해. 때로는 고급 유기농 채소를 팔아야 하고, 때로는 저렴한 일반 채소를 팔아야 하지. 하지만 뭘 팔든 너 자신의 품질은 지켜야 한단다. 저는 문득 엄마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 제 배경을 숨기고 순수한 능력만으로 바로 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저는 김정환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회사 여론이 아직 잠잠해지지 않았어. 일하러 돌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전 직원 회의를 열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겠나? 네, 알겠다. 내가 준비하지. 3일 후, 화신그룹의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아래에 앉은 수백 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호기심, 의심, 그리고 동정.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선, 저는 현성그룹 서원철 회장의 딸이 맞습니다. 이 점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화신그룹에 입사한 것은 전적으로 제 능력 때문이며 제 집안 배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회사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아버지를 포함하여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교묘한 수법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기밀을 유출할 생각이었다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제안서를 준비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썼겠습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제 배경을 숨긴 것은 제 집안 배경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범한 시장 상인에서 시작해 지금의 유기농 식품 회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에서 시작해 도시관리 서비스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겁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기에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아래에 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배경을 숨겼던 이유는 저 역시 그분들처럼 제 노력만으로 제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인맥이나
집안의 자원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현성그룹 회장의 딸이 아닌 서은수라는 사람을 봐주길 바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제 신분을 숨겨 회사에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록 열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선의의 박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정환 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오늘 아주 잘했어. 하지만 자네가 듣고 싶지 않을 소식이 하나 있네. 무슨 소식입니까? 그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 발주처가 현성그룹을 선택했어. 현성의 제안서가 더 안정적이고 실행팀의 경험이 더 풍부하다고 판단했더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이런 말도 했어. 화신그룹의 제안서는 아주 창의적이었고 앞으로의 협력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보고 싶다고 말이야. 그러니 이건 완전한 실패는 아니야. 하지만 저희는 졌습니다.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거지. 김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 과장,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신분을 숨기겠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제 배경을 솔직하게 말하고 제가 배경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할 겁니다. 바로 그거야. 김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이란 자신의 장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가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공정한 경쟁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멋지다. 엄마, 나졌어. 제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결국 아빠한테 졌어. 누가 졌다고 그래. 아빠가 다가왔습니다. 현성그룹이 왜 이겼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제안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내용을 개선했기 때문이야. 내가 제안한 지역 상생 운영 모델이 우리에게 아주 큰 영감을 줬어.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안서에 녹여냈기에 이길 수 있었던 거란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네가 현성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따내도록 도와준 셈이지.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비록 경쟁사의 입장에 있었지만 네 아이디어는 결국 채택된 거야. 이건 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승리란다. 하지만은 없어. 아빠가 말했습니다. 은수야, 비즈니스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야. 때로는 양측의 지혜가 부딪혀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지. 너는 화신그룹의 가치를 창출했고 동시에 현성그룹에도 영감을 줬어. 그것이 바로 너의 성공이야. 저는 부모님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따내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제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화신그룹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큰 프로젝트는 잃었지만 회사는 곧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김정환 회장님은 제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제한된 자원 하에서 상가와 지역 사회의 상생을 이뤄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배경을 숨기지 않고 제 경험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 분석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아빠에게는 도시관리 경험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반년 후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업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저를 인터뷰하며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비결은 진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고 일을 진심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강태우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았네요. 그때 참아줘서 고마워요. 태우 씨가 그때 제게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화신그룹을 떠났을 거예요.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태우 대리가 웃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어머님이 채소 장사하시고 아버님이 거리 청소하신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깜빡 속았어요. 속인 건 아니에요. 단지 진실의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도 웃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채소를 파시고 단지 좀 고급 채소일 뿐이고요. 아빠도 정말 거리를 청소하시고 단지 청소하는 거리가 좀 많을 뿐이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1년 후 화신그룹과 현성그룹은 상가 사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맺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협약 체결식 날 저는 화신그룹을 대표하고 아빠는 현성그룹을 대표하여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아빠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왜 이번 협력에 동의했는지 아니? 왜요? 네가 성장한 모습을 봤기 때문이야. 1년 전 너는 내 신분에 대해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힘들어했지. 하지만 지금 너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어. 그것이 내가 가장 보고 싶었던 모습이란다. 고맙습니다, 아빠. 그렇게 혹독한 방식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나는 단 한 번도 내 능력을 의심한 적 없어. 단지 네가 진정한 강인함이란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깨닫길 바랐을 뿐이야. 그날 밤 회사에서는 축하연이 열렸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연회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화신그룹과 현성그룹의 협력이 시작되는 날이자 우리 회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저는 특별히 서은수 차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끈기가 없었다면 이번 협력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저는 일어나 감사를 표했습니다. 방시연이 술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서은수 차장님, 사과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당신에 대해 많은 오해를 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라는 걸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저와 그녀는 건배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에게 고마워요. 당신의 그 의심이 저를 더 노력하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연회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누군가 제게 지난 1년간의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회장님께서 제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엄마는 채소 장사, 아빠는 거리 청소를 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웃었죠. 그때 저는 제 배경을 숨겨야만 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진정한 능력이란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채소를 파셨지만 채소 장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거리를 청소하셨지만 거리 청소를 하나의 회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방식대로 제 일을 사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출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박수 소리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반년 후 저는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서연 팀장님은 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분은 전략기획팀을 떠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서은수 팀장, 알아요? 나는 처음에 당신을 좋게 보지 않았어. 너무 젊고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배경도 복잡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겠군. 당신은 당신의 행동으로 진정한 프로 정신이 무엇인지 증명했어. 팀장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어.
이건 다 당신이 쟁취한 거야. 한서연 부사장님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충고 하나 하지. 팀장 자리는 압박도 더 크고 책임도 더 무거워.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전략기획팀을 이끌고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통적인 상업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유통, 스마트 커뮤니티, 친환경 건축 등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배경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엄마 회사의 유기농업 분야의 자문을 구하고 아빠 회사의 도시관리 연구를 협조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절대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제 활약에 매우 만족하셨고 한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서은수 팀장은 우리 회사의 젊은 세대를 대표합니다. 그는 탄탄한 전문 능력과 열린 사고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후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그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던 발주처 사장이었습니다. 서 팀장, 우리 프로젝트에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운영한 지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얼마나 많이 채택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 아이디어를요? 네. 비록 우리가 최종적으로 현성그룹을 선택했지만 당신이 제안했던 지역 상생 운영 모델은 거의 전부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상업적 수익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고급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서 쇼핑하고 쉬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 차올랐습니다. 서 팀장,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현성그룹의 실행팀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아주 잘 구현해냈습니다. 현성그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 회장님께서 예전에 제게 그러시더군요. 이 프로젝트 성공의 절반 이상은 자기 딸 덕분이라고요. 비록 딸이 당시 경쟁사의 입장에 있었지만 그녀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자신에게 비즈니스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는 계속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노력을 계속 인정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에 엄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은수야, 내 아빠가 은퇴 준비를 하신단다. 네? 아빠, 이제 겨우 60세신데 왜 벌써 은퇴를요? 이제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아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회사를 경영하면서 성공했지만 많은 것을 잃기도 했어.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진짜로 거리를 청소하는 거지.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내 경험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단다. 저는 아빠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든 얼마나 많은 부와 지위를 갖든 아빠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에 그 소박함과 진실함이었다는 것을. 그럼 엄마는요? 나도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진짜로 채소를 팔려는 건 아니고 유기농업을 널리 알리는 공익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싶어. 더 많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건강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이 왜 처음에 그렇게 저에게 맞춰주셨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았고 성공 때문에 본질이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행동으로 제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말라고. 또 1년이 지나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날 김정환 회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중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은수 팀장, 이사회에서 자네를 화신그룹의 부사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네. 전략 및 혁신 사업을 총괄하게 될 거야. 저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놀랄 것 없어. 이건 자네가 얻어낸 거야. 지난 3년간 자네가 회사에 창출한 가치는 모두가 알고 있네. 더 중요한 것은 자네를 통해 내가 기업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을 봤다는 거지. 진실함, 끈기, 혁신, 그리고 초심을 지키는 마음. 회장님의 신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대 이 신임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믿네. 김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네. 말씀하십시오. 회사 내에 능력이 있지만 배경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주게. 예전의 자네처럼 그들이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말이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회사에서는 저를 위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앞다투어 축하해 주었고 그 중에는 방시연도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축하드려요. 그녀는 술잔을 들고 진심 어린 축복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3년 만에 부사장까지 오르시다니 고마워요. 저와 그녀는 건배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그 의심이 저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죠. 그때 저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방시연은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항상 부모님 배경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습네요. 우습지 않아요. 우리 모두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파티가 끝나고 강태우 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데요? 만약 시간을 거슬러 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어머니는 채소 장사하시고 아버지는 거리 청소하신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보충하겠죠. 제 어머니는 채소 장사를 하시는데 시장의 작은 상인에서 시작해 유기농 식품회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거리 청소를 하시는데 환경미화원에서 시작해 도시관리 서비스 회사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처럼 제 노력으로 저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습니다라고요. 강태우 부장이 웃었습니다. 그 대답 마음에 드네요. 사실 저는 부사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부사장님께서 신분 노출 문제를 직접 처리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증명했죠.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당신은 그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혼란스럽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방향을 찾았고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오늘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항상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방식으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딸. 하지만 엄마는 네가 마침내 성공이란 남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더 기쁘구나. 아빠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은수야, 아주 잘했다. 어느 자리에 가든 네 엄마는 채소 장사를 했고 나는 거리를 청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경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너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란다. 저는 웃으며 눈가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는 채소 장사를 했고 아빠는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이것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날 제가 부임 후 처음으로 한 일은 새싹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배경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 출범식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3년 전의 저처럼 자신의 배경이 부족할까봐,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신그룹에서는 능력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3년 전 저는 제 집안 배경을 숨겼습니다. 제 능력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정함이란 모든 사람을 같은 출발선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싹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의 집안 배경이 어떤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러분의 능력, 잠재력, 열정만을 볼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안하십시오. 능력이 있다면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회사가 여러분에게 무대와 자원, 그리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의 눈에서 3년 전의 저처럼 흥분의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싹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곧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재능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두각을 나타냈고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중 임소희라는 신입사원이 특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농촌 가정 출신으로 부모님은 농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대학원 졸업 후 화신그룹에 입사했습니다. 한 프로젝트 토론에서 그녀는 농촌 전자상거래에 관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서를 보며 마치 3년 전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 씨, 이 제안서 아주 창의적이네요. 하지만 이 제안서를 실현하려면 많은 자원 지원이 필요할 텐데 자신 있나요? 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향만 옳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회사가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 누가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임소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어머니는 돼지를 키우신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겁니다. 두 분은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저를 키우시고 지원해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라고요.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젊은 직원에게서 가장 진실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초심을 기억하세요. 어디에 가든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마세요. 반년 후 임소희의 농촌 전자상거래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회사에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김정환 회장님은 특별히 이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임소희 씨의 성공은 새싹 프로젝트가 옳았음을 증명했고 진정한 인재는 그의 출신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열정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소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부사장님의 지지와 신뢰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의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어요. 이건 소희 씨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도 자신의 집안 배경 때문에 위축되나요? 아니요. 임소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 부모님은 비록 농부시지만 그분들의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이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3년 전, 누군가 제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는 채소 장사, 아빠는 거리 청소를 하신다고 대답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3년 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제 어머니는 채소를 파셨고, 아버지는 거리를 청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가장 소박한 일로 제게 성실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가장 진실한 태도로
제게 초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자랑스럽고 그분들처럼 평범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글에는 많은 동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방시연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3년 전 저는 당신을 비웃었지만 지금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강태우 부장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혼란에서 깨달음으로, 숨김에서 솔직함으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김정환 회장님의 댓글이었습니다. 화신그룹에 당신 같은 부사장이 있다는 것은 회사의 복이자 나의 자랑입니다. 또 1년이 지나 화신그룹과 현성그룹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회사는 상업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유기농업, 도시관리, 커뮤니티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동 송년회에서 저와 아빠는 대표로서 함께 연설을 했습니다. 아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4년 전 제 딸은 신분을 숨기고 경쟁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걱정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칠까봐 걱정스러웠고 자신의 길을 갈 용기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는 아주 잘 해냈다.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증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에게 새로운 세대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능력과 책임감을 겸비하고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혁신하는 모습을 말이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4년 전 저는 신분을 숨기고 화신그룹에 입사했습니다. 제 집안 배경을 떠나 순수하게 능력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독립이란 과거와의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는 기반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제 어머니는 채소 장사를 하시며 시장의 작은 상인에서 유기농 식품 회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거리 청소를 하시며 환경미화원에서 도시관리 서비스 회사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의 경험은 제게 어떤 일을 하든 진심을 다하고 끈기 있게 하면 반드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방식대로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란 출발점이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종착점까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회장에서는 오랫동안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엄마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4년 전 네가 신분을 숨기고 화신그룹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나랑 내 아빠는 오랫동안 상의했단다. 네가 상처받을까봐 힘들어할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결국 우리는 너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지. 그게 너의 선택이고 너의 성장이니까. 지난 4년 동안 네가 그 많은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워하다가 단단해지고 숨기다가 솔직해지는 모습을 봤어. 엄마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디에 가든 우리는 항상 너를 지지하고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란다. 저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랑 아빠가 항상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이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우리는 그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이지. 진짜 길은 내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 거란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는 함께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저는 문득 이렇게 소박한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 후, 저는 35세의 화신그룹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김정환 회장님은 은퇴를 선택하고 회사를 제게 맡겼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갓 졸업한 대학생으로
꿈과 혼란을 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5년 전 저는 신분을 숨기고 화신그룹에 입사하여 제 능력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끈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저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비결은 없고 오직 끈기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하는 끈기, 노력하는 끈기, 초심을 지키는 끈기. 제 어머니는 시장의 작은 상인에서 유기농 식품회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에서 도시관리 서비스 회사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분을 숨긴 평범한 직원에서 화신그룹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한 가지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할 의지가 있고 초심을 지킨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단상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눈에서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태우, 한서연, 임소희, 그리고 저를 항상 지지해준 많은 동료와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깁니다. 우리 함께 더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 갑시다. 연설이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은수야, 정말 다 컸구나. 아빠도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 기분을 기억해라. 어디에 가든 내 엄마는 채소를 팔았고 나는 거리를 청소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너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란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원히 기억할게요. 아빠, 엄마.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지난 몇 년간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5년 전 처음으로 분기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기록을 꺼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으셨다. 나는 엄마는 채소 장사, 아빠는 거리 청소를 하신다고 대답했다. 저는 웃었습니다. 5년 전 이 말은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5년 후, 이 말은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가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그 글자 아래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제 어머니는 채소를 파셨고 아버지는 거리를 청소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가장 소박한 일로 제게 성실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가장 진실한 태도로 제게 초심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방식대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길고 도전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두 분의 방식으로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요. 진정한 성공이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걸요. 사랑해요. 곧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우리 딸. 어디에 가든 집은 항상 너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라는 걸 기억해. 아빠에게서도 답장이 왔습니다. 은수야, 계속 힘내라. 우리는 채소 팔고 거리 청소하던 출신이라는 걸 기억해. 이건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란다.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알아요.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채소 팔고 거리 청소하는 것도 아주 멋진 일이라는 걸 알게 할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회사 내에서 평범함을 기리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자리에서 비범한 공헌을 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란 출발점이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태도가 얼마나 진실한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시던 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분,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 이 이야기들은 비록 평범했지만 모두 인간성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엮어 책으로 만들어 회사 내에 배포했습니다. 서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누군가 제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마는 채소 장사, 아빠는 거리 청소를 하신다고 대답했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소리가 바로 우리 사회가 평범한 노동자에게 가지는 편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어머니는 채소를 파셨지만 채소 장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거리를 청소하셨지만 거리 청소를 하나의 회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천한 직업은 없고 오직 천한 태도만 있을 뿐이라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의 출발점이 어디든 결코 자신을 비하하지도 자만하지도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출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와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회사 내에서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저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부모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과정에서 마지막 성장을 마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출신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았고 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때 신분을 숨기고 싶었던 저도, 지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저도, 이 모든 것이 제 성장의 일부이고 제 인생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페이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제가 이 경험을 회상할 때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내 외할머니는 채소를 파셨고 내 외할아버지는 거리를 청소하셨단다. 하지만 그분들은 가장 소박한 일로 비범한 인생을 창조하셨지. 그리고 엄마인 나도 내 방식대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단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기억하렴. 네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출신 때문에 위축되지도 배경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마라.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네가 어떻게 너의 노력으로 너만의 가치를 창조하는가이다. 저는 그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 중요한 것은 내 출발점이 어디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젠츠 버도옌, 그리고 네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끈기와 초심이란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